오늘 기업, 오늘 사람, 화제가 된 기업의 소식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짚어볼 기업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신라호텔, 그리고 금호석유화학과 중국의 화웨이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다음 주부터 일부 공장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서 내린 결정인데요. 이 중에는 우리나라의 부평 2공장도 속해 있는데 부평 2공장은 전체가 아닌 생산량의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생님, 생산을 아예 안 하거나 반으로 줄이거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공장들이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바꾸고 있다고요? 네, 자동차 업계에 그야말로 우려했던 그런 쇼크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이 이 자동차 반도체 부족 때문에 포드라든지 폭스바겐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생산 중단 또는 감축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에서조차도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서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지금 빚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파장이 급기야 우리나라에도 넘어와서 우리나라 한국 GM 부평 공장이 감축에 들어가는 그런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았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회사가 웬 반도체를 쓰느냐, 자동차는 기름을 가지고 가는 운전기구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생각보다 반도체 소요량이 많고요. 네. 이런 핵심 부품이 없게 되면 결국 움직일 수가 없는데 지금 가뜩이나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의 고민이 또 하나 더 겹쳤습니다. 네, 앞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 기업은 그래도 좀 타격이 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게 재고가 많지 않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많이 만들어놨다, 많이 보관해놨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자동차 설계가 새로운 반도체를 필요하는 쪽으로의 설계 변경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네. 피해가 덜한 것이지 이 반도체 불황, 자동차 반도체 불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에도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회사들은 지금 당장에 지금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대만의 TSMC가 우리가 공장을 풀 가동을 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우선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있잖아요. 이들이 공급하는 방안은 거론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반도체 종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생산 1위국이지 않습니까? 특히 뭐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 따라올 곳이 없죠. 그런데 왜 자동차 반도체가 없느냐 이러는데 지금 자동차에서는 반도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일반 그 D램이나 또는 낸드 플래시가 아니고 이 MCU라고 그래서 전기차 또는 일반 경유차에도 전기적 장치를 제어하는 중간 통제 장치로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거의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설계는 네덜란드와 독일이 하고 있고요. 설계를 하고 나면 그런 파운드리에서 설계를 하고 나면 하청을 맡기는데 이 파운드리 어디를 맡기냐면 대부분 지금 대만의 TSMC에 맡겨왔거든요.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지금 공급 대란을 겪고 있는 반도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는 공급하지 않는 반도체란 말씀이신 건가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늘리기는 했습니다만은 비중이 아주 미미하고요. 네. 거의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대만에서 그것도 TSMC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TSMC가 자동차용 반도체를 좀 더 생산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자동차 회사에서 왜 대만 TSMC가 이렇게 반도체를 생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 생산 시설을 좀 더 늘리겠다. 이런 희망적인
답변이고요. 갑자기 이렇게 반도체가 왜 부족해졌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째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이전을 하면서 기존의 전기차부터 또는 새로 만드는 전기차에서는 그것을 전기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 MCU라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또 최근에 이 비대면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반도체 TSMC 같은 곳에서는 전자제품이라든지 AI 이런 부분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또 이런 시스템 반도체는 주문과 생산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파장이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이 앞으로 한 5, 6개월은 더 가지 않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정도도 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도 예의주시해 보아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코로나19가 강타한 곳 바로 호텔 업계죠. 국내 호텔의 대표 격인 호텔신라가 지난해 적자를 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적자를 낸 것은 사상 처음이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호텔신라의 걱정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실적 이야기부터 짚어볼게요. 호텔신라가 연간 기준으로 적자를 낸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코로나19 타격이 정말 실감이 나고 있네요. 예, 이부진 호텔신라 그 CEO를 향해서 우리 흔히 적자를 모르는 흑자의 경영인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네. 창업 이후에 본인이 맡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적자를 시연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이부진 신화가 이제 와르르 깨지고 말았습니다. 연간으로 지난해 엄청난 양의 매출 감소에다가 적자가 일어났는데요. 여기 크게 보면 이제 호텔 사업도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결정타를 맞은 것은 결국은 신라 면세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의 지금 하락세를 맞고 있는데 좀처럼 지금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정권 시장에서는 혹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 주가 이부진 지금 사장이 삼성의 경영을 끌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호텔신라 주가가 크게 폭등을 한 적도 있는데 네. 사실 그것은 좀 그 정권 시장에 좀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고요. 여전히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부진 사장은 오빠도 없는 그런 지금 오빠도 현장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호텔신라의 경영 적자가 깊어져서 참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가지 좀 짧게 여쭤보면 지난해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을 당시에 호텔신라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호텔신라가 계열 분리를 할 거다 이런 가능성이 좀 일각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이유가 좀 지적이 됐는데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계열 분리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건희 전 회장께서 이제 사과하신 이후로 결국은 형제 간의 상속 문제가 불거져 있고 현재 구도 하에서는 결국 분가를 하지 않는 한 이 딸들의 그 입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패션 부분은 이서연 회장, 호텔 부분은 또 이부진 사장, 또 나머지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등으로 해서 분가를 할 것이고 그래 되면 그 과정에서 주가도 상당히 요동을 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영어의 몸이 되면서 좀 차질이 빚어졌고요. 일단 상속세를 내는 게 4월 달인데 그때 가봐야 향방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그룹과는 달리 적어도 이 현재 삼성의 경우에는 현재 이 남매의 체제가 상당 기간 그대로 이어지지 않겠냐. 특히 어머니인 홍나희 여사가 지금 생존해 계시고 네. 사실 최대 주주가 지금 홍나희 여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형제 간의 경영, 남매 간의 경영이 계속된다 보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텔신라가 국내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줄줄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해외 사업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부진 사장이 글로벌 호텔 체인을 꿈꾸면서 뭐 중국이나 베트남에 호텔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부진 사장이 이 호텔 사업 글로벌화를 위해서 야심작으로 추진했던 게 바로 신라 호텔의 세계화인데요. 호텔의 다낭 같은 데는
아주 럭셔리한 호텔을 지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서 호텔 잡지 같은 곳에서는 호텔 가장 좋은 호텔 1위에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약간 힐튼 호텔 체인처럼 그런 체인을 꿈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베트남의 그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악화가 돼서 문을 닫았고 또 다시 열려고 하는데 베트남의 확진자가 또 늘어나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미국에서 시작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들도 지금 한결같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삼성촌수 일가 얘기도 짧게 짚어볼게요. 며칠 전에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지 100일째였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구속 중이라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다른 가족들은 참석을 해서 100일째를 좀 지냈죠. 예, 지금 이건희 회장에 대한 그 장례가 불교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불교의 가장 전통적인 장례 방법이 7일 단위로 계속 제를 지내고 그게 7번이 되는 49제를 지냅니다. 49제까지 이제 그 고인이 이 성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참여하고 또 불교로 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100일째가 되면 이제 천도제라 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이런 건데 천도제 행사를 진관사에서 했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물론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 이지호, 딸 이원주 양이 나와서 그 자리를 대신했지만 아직도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부진 회장이 사실상 자녀들 중에서는 제일 큰 어른이었던 입장이었죠. 그런 이부진 회장의 입장에서는 오빠 없는 상황 속에서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데 호텔 신라의 실적은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벌 간의 경영권 다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는 금호석유화학에서 조카의 난이 벌어졌습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그의 조카인 박철환 상무가 특수 관계를 끝내고 경영권 분쟁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금호석유화학이네요. 시작은 박철환 상무, 이제 조카인 박철환 상무가 좀 시작을 했는데 최근 공시를 통해서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 이게 사실상의 경영권 분쟁을 신호탄을 알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금호하면 이제 광주 고속으로 일어난 회사고 이후에 건설, 타이어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업종을 확장을 한 한국의 큰 유수 재벌 기업이 됐고 네. 또 이제 지금은 아시아나를 넘겨야 됩니다만은 항공에까지 확산을 했는데요. 금호가의 연이은 이 그 형제들 또는 가족들 간의 경영권 분쟁이 회사의 미래에 결정적인 지금 타격이 되고 있다. 그동안에도 지금 금호가의 가계도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박인천 씨가 창업을 했습니다. 저분은 일제시대 때 순사 출신인데 이제 이후에 광주 고속을 했고요. 네. 거기서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삼남인 밥상구 씨가 아시아나 회장을 맡아왔었는데 지금 아시아나를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나마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금호석유화학인데 이 금호석유화학이 원래 삼남 박삼구와 사남 박찬구 형제들이 같이 하다가 분쟁이 돼서 갈라진 거예요. 네. 그 후유증이 결국은 아시아나 항공에 결국은 이 부실까지 이어진 셈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박인천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박용성 회장이 하다가 둘째 아들 박정구 씨가 맡아서 상당 기간 회사가 안정이 됐어요. 그쪽의 아들이 박철완 씨인데 현재 지금 금호석유화학의 상무죠. 이분은 박삼구와 박찬구 이 삼촌들이 난을 일으켜서 경영권 분쟁을 할 때 네 번째 삼촌인 박찬구 씨 편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박정구 씨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기 네 번째 삼촌인 박찬구 그 삼촌을 향해서 이제 계열 분리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여러 가지 배당 요구라든지 이런 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서 재계에서는 조카의 난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만간 금호석유화학의 이사회가 열리면서 박철환 상무가 제출한 주주 제안이 좀 검토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출한 주주 제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 예, 일단 이 박철환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의 최대 주주입니다. 1등 주주예요. 자기 아버지
박정구 회장의 지분을 대부분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회사를 실제로 끊어가는 것은 주식량이 조금 적은 자기 삼촌 박찬구 회장이거든요. 박찬구 회장은 대신에 그 아들인 박준경 전무와 박주영 상무하고 가족들이 합치면 일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박찬구 회장이 아들인 박준경 씨를 전무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철환 상무와 박준경 씨는 공교롭게도 나이가 같아요. 나이가 같은 사촌간인데 주식이 훨씬 더 많은 박철환 상무는 그냥 무시하고 아들인 박준경 씨를 전무로 발탁한 데에 대해서 앞으로 회사 경영권이 금호석유화학의 경우에 그 박준경 씨로 넘어가는구나라는 그런 전망을 낳았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그 같은 사촌인 박철환 씨 또 제1대 주주인데 상당히 서운해했던가 그래서 주주 제안을 많이 내놨어요. 이를테면 배당을 좀 대폭 늘려라.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배당을 과연 늘릴 수가 있느냐. 근데 배당을 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소액 주주들은 환영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게 혹시 3월 중기주총에서 소액 주주들과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자리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재계의 추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소액 주주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주주 제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아까 그 계열사 지분 구조에서 IS 동서라는 곳이 좀 눈에 띄었어요. 그곳이 이제 그 지금 박철환 상무하고 IS 동서가 손을 잡았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예, IS 그 동서가 건설회사예요. 지방에 있는 건설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주식을 상당히 많이 매집해서 몇 %인지 최근에 지금 확정치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1,000억 원을 매입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박철환 씨의 동맹군이다. 그래 되면 우리가 대한항공에서 마치 조현아와 그 KCGI, 예, 네. KCGI 또 반도건설. 예, 네. 그 건설회사의 동맹처럼 또 하나의 동맹이 일어나서 금호석유화학에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금 지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조카의 난이 일어났다라고까지는 단정지을 수는 없는 그런 조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며칠 전 저희 코너에서 화웨이 막내딸이 가수로 데뷔했다는 소식을 한번 다뤘었죠. 중국 내에서는 실력이 부족한데 화웨이라는 이름만 믿고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화웨이가 막내딸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며 여론 악화에 불을 지핀 모습입니다. 네, 박사님 짧게 여쭤볼게요. 화웨이가 막내딸 이름을 상표권을 등록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막내딸의 일을 대신 그러니까 회사가 대신해줬다 이런 문매를 좀 맡고 있죠. 예, 지금 그 화웨이 하면 중국에서 대표적인 국민 기업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자본보다는 국가 자본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국민 기업인데 여기서 또 배신을 했다는 얘기죠. 딸이 지금 그 별로 실력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가수를 데뷔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딸 이름으로 이제 상표권을 등록하는데 화웨이가 돈을 내주고 화웨이가 이름까지 대준 사실이 뒤늦게 발견이 돼서 화웨이의 런정페이가 사과하는 일이 생겨났는데요. 결국은 회사의 배임 횡령을 한 그런 혐의가 됐죠. 네. 여기서 화웨이가 사과를 한 이런 형식인데 이 야오안나 양에 대한 국민적인 지금 반감이 상당히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가뜩이나 회사는 어려운데 아버지 찬스 또 아빠 찬스만을 이용해서 너 혼자 출세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대목인데요. 이제 이 대목에서 지금 화웨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격탄을 맞아서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한번 새로 출발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여전히 중국을 향한 칼을 결코 거두지 않고 있고 오히려 확전이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죠. 거기다가 지금 첫째 딸도 멍 완저우도 캐나다에서 지금 무리를 빚고 있는데 둘째 딸마저 이래서 화웨이의 그 아버지 멍 완저우의 런정페이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